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1경주부터 그랑프리 결승전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그랑프리 결승전 진출하지 못했었던 선수들, 3, 4등한 선수들하고 일반 레이스에서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13경주, 14경주, 15경주 투구 경주에 출전하게 되어 있고요. 전일 준결승전 거쳐서 7명의 선수가 대망의 16경주에서 그랑프리 대상 경주 장을 가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11경주는 다소 좀 까다롭게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투구 13하고 14도 변수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나머지 경주들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랑프리 결승 경주 임채빈이 90연승에 그랑프리 2연패에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임채빈의 아군 세력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임채빈에게 딴지 걸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천이나 정혜민을 확인해 나간다면 임채빈 무난하게 그랑프리 2연패에 달성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랑프리 치고 저배당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편성의 경주가 짜여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11경주부터 한번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 11경주 공태민을 과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 경주 때도 이변의 빌미 제공했었고, 전일도 박일호가 빠진 6명이 출전했었던 경주에서도 공태민이 착순권 진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박의 빌미 제공했었던 공태민, 금일은 강자로 나서고 있는데 과연 황준하하고 김민배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공태민이 넘어설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기량만 발휘해 나간다면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준하 때려주고 김민배가 반바퀴 젖히면 시속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공태민 넘어선다는 보장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급 12경주입니다. 황인혁 전일 나름 집중력을 발휘해 나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전의 황인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결승까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황인혁, 금일만큼은 편성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크가 누구냐, 황인혁이 누굴 챙겨 나가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에서는 김민호가 앞서 나가고 있고 황인혁도 앞선에서 때려주는 선수의 시속감이 좋다면 지켜주는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윤여준도 전일 이래저래 착순권 진입하면서 자신감 얻었었기 때문에 황인혁이 윤현준의 선행도 충분히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특우죠. 정재원하고 김관희가 다시 만났습니다. 한데 이번은 또 팀 대결로 또 짜여졌기 때문에 두 선수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수가 앞선에서 긁어준다면 김관희가 타점 잡기 수월하죠. 정재원 몸 상태는 좋은 것 같은데 김관희를 상대로 넘어서긴 버거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금요 경주에 이어서 다시금 김관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성낙송, 윤민호, 최종근 3명이 붙으면 충분히 추입형인 황승호 견제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태영하고 곽현명 왕전이 있기 때문에 이들만 먼저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성낙송하고 윤민호가 들이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황승호가 작전적에서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낙송이 직선 추입발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황승호하고 성낙송이 동반 입상, 왕전이 젖히고 황승호가 직선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낙송 중심으로 파업 선수들 묶어서도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신은섭 2차권은 진입했어요. 점수가 안 됐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던 신은섭, 금일은 강축입니다. 김범수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것이냐, 정종규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관심사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김범수 버티기보다는 정종규와 전략적인 타협이 우선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망의 그랑프리죠. 임채빈이 객관적 기록에서 월등하다는 점, 딴지 걸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임채빈은 정혜민이나 인천 활약에 나가고 정종진만 적절하게 견제 나가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진도 나름 도끼 품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임채빈을 상대로 대상 경주 4연패 달성했었죠. 5연승도 충분히 정종진 기회가 되면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면 특성급 11경주입니다. 공태민 과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요경주 때도 고전했었죠. 전일은 더 과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6명에 펼쳐졌었던 경주였었습니다. 때릴 수 있고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선수였었어요. 월등하게 앞서 나갔었던 공태민 결과적으로 고전하면서 대박의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신히 몸싸움 인정받다 보니까 테마는 면하고 이번 회차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연이틀 죽섰기 때문에 뭔가 좀 보여주는 작전 펼쳐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황준하고 김민배가 세종팀 선수입니다. 2번이 앞장서고 김민배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공태민이 이래저래 어쩔 수 없이 김민배를 활용해 나가려고 할 것 같고 후미는 뭐 김태환이라든지 알아서 파업 선수들이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번 편성 박민호하고 양기현, 김태환은 파업입니다. 나머지는 비파업 선수들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민배의 시속감이 원체 좋아요. 뭐 전에는 김민배가 할 수 있는 작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금요경주 되돌아보면 김민배의 선행을 성낙송이 활용해 나갔었고 성낙송의 뒷자리를 김형환이 막혀 나갔었는데 성낙송이 김민배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김용환을 의도적으로 견제 나가려고 했었던 점도 있긴 합니다만 김민배의 시속을 보면 10초대 후반이 나왔어요. 성낙송 입장에서는 김민배를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는 시속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형환이 3차권에 만족했었고 성낙송이 간신히 2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황준하가 때리고 김민배가 반바퀴 지점에서 저축이 타임이 잡아나간다면 10초대 후반 시속 충분히 나옵니다. 공태민이 과연 넘어설 수 있을지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아무래도 공태민 조바심 때문에 김민배를 넘어서긴 쉽지만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득점은 공태민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김민배가 황준하만 제대로 활용해 나간다면 공태민 충분히 견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을 주력으로 가져가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1번인 것 같아요. 7번하고 1번 쪽에 7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을 주력 승부로 적고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7번 1번 쌍복 견주권 쪽으로 7번 1번 쌍복 견주권 쪽으로 먼저 한번 공태민보다는 김민배 선적 가능성 쪽에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황준하도 선행감이 좋아요. 7번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1번 쌍복을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공태민이 이런 편성에서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이 잡아나가게 된다면 이래저래 김태환이 달라붙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황준하의 선행은 공태민이 활용해 나가기만 하면 돼요. 2번 1번 7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1, 2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1, 6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 6하고 1, 2는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 황준하고 김민배 분명 붙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세종팀이기 때문에 공태민이 한가운데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민배가 적절하게만 활용해 나간다면 이번 편성 다리 상태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 1번 쌍복을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해보자. 7번 2번 세종팀 완승까지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황인혁이 뭐 강자죠. 전일은 황인혁이 마크로 갔습니다만 결국 털렸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던 황인혁. 예전에 황인혁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선행도 안 통하고 그렇다고 취입도 안 통하다 보니까 강자들 마크 하면서 점수를 조금씩 올리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뭐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황인혁이 인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든 견주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뭐 금일만큼은 강축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굴 챙겨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죠. 마크는 박진철하고 최민호예요.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는 윤현준이 될 것 같고 이웃팀을 뭐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파업이기 때문에 파업이기 때문에 황인혁 입장에서는 그래도 박진철, 김민호, 윤현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민호가 초반부터 1번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이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7번 쪽에 우선하실 때 박진철보다는 전 윤현준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도 운이 많이 따르면서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11초 때 중반 시속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황인혁이 윤현준을 몰고 가면 후미에서 나올 만한 선수 없죠. 어차피 이웃팀은
김민호, 박진철하고 마크 다툼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윤현준의 선행감이 좋다면 황인혁이 직선에서 짧게 투입하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번 두 선수가 88년 동년생입니다. 한데 1월생인 황인혁, 8월생인 윤현준, 황인혁이 학교를 먼저 들어갔어요. 1년 선배가 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88년 선수들입니다. 1번하고 4번 시속감만 좋다면 충분히 지켜줄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7번 먼저 1번하고 4번을 좀 차선으로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류 경제 강한 마크력 좋은 김민호가 이래저래 유리한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특우죠. 전일 아쉬움을 남겼던 선수들, 그 다음에 일반에서 우승을 차지해 나갔었던 선수들이 13, 14, 15경주 접전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 리턴 매치입니다. 김관희하고 정재원 금요일 경주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한데 이번 편성이 세종팀 팀간 대결인 것 같아요. 김관희, 최동현, 김영수는 세종팀, 여기에 유태복, 정재원, 문희덕은 김포팀입니다. 조용하는 동서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4대3으로 지역 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팀만 놓고 본다면 김포하고 동서울 연합이 많아요. 한데 앞선에서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는 없은 것 같습니다. 반면 세종팀 선수들은 최종현도 선행 가능하고 김영수도 선행 가능하고 김관희도 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재원 분명 연내탈하는 거 봐서는 몸싸움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전일도 정재원이 정하늘까지 밀어내면서 직선 추입발 아쉽게 3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추입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김관희 뒤를 물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영수가 힘을 쓰고 김관희가 반바퀴가 아닌 3, 4코너까지 몰고 가게 된다면 정재원이 직선 차는 나오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다시금 6번과 5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6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5번, 6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번, 5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동현이 끌어내고 김영수가 반바퀴, 김관희가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정재원이 차 못 나옵니다. 김영수도 자꾸 때렸을 때는 10초대 후반까지 11초대 초반까지 나오는 선수예요. 6번하고 1번 세종 완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7번, 6번하고 5번이죠. 복승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3대4로 싸웠을 때는 뭐 비슷한 기량이라고 한다면 수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수도권 연합이 먼저 유리한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 3번, 7번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뭐 유태복도 잡고 때렸을 때는 11조 때 초중반까지 나와요. 정재원, 조용한의 문희덕까지 라인 형성하게 된다면 몸싸움이 약한 선수들만 있죠.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재원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용한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정재원이 가게 된다면 김포팀 선배입니다. 문희덕이 쫓아가는 5번하고 3번, 5번하고 7번입니다. 5번하고 3번, 5번하고 7번은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 세종팀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이번 편성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 투구입니다. 이번 편성 황승호를 중심으로 왕지연, 곽현명, 정태양이 연합은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락성, 윤민우, 최종건, 비파업 최정의 라인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은 황승호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4대3으로 싸우고 초주부담을 곽현명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4번, 5번, 6번, 3번 순으로나 3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힘을 쓰는 작전 가능하죠. 오히려 3번이 6번이 3번을 믿고 견전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둘러만 준다면 곽현명이라든지 정태양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먼저 서둘러만 준다면 곽현명이 반바퀴 6번이 3번 달고 쏘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황승호가 굳이 성락성을 챙겨줄 이유는 없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빼앗는 작전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패선 이래저래 3번의 뒷자리 있는다 하더라도 2번이 취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복순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왕지원도 저측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죠. 1월 6번이 활약해 나가면서 취입하거나 6번이 3번을 달면서 성락성 견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6번과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중심은 6번과 2번인 것 같아요. 6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과 2번은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종군도 내선 잡고 힘을 쓰는 주도력을 발해 나갈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선수라는 점에서 최종군이 땡겨주고 2번하고 7번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4번하고 5번 믿다가 6번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피파 완승이라고 한다면 성락송의 윤민우입니다. 성락송의 최종군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6하고 21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승호가 윤민호하고 성락송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곽현명과 왕전, 정태양만 제대로 활용해 나간다면 분명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왕전을 달아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성락송에게 직선에서 잡힐 가능성, 몸싸움에서 털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6위가 아무래도 6위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6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2번하고 7번이죠. 상남팀입니다. 상남팀. 비파업 라인이 완성이 되게 된다면 2번하고 7번입니다. 6번이 아니라 2번하고 7번, 2번하고 1번 파업 라인 쪽 상남팀 선수들이죠. 2번하고 7번, 2번하고 1번 황승호 고전하면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업 27, 21 양분에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신은섭 상당히 좀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2차권까지 진입했어요. 하지만 득점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필 양승원이 2차권 진입하고 또 김민준이 머리치다 보니까 김민준이 2차권 진입했었더라면 신은섭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김민준이 머리치다 보니까 신은섭 이래저래 2차권 진입했는데 4명의 선수 중 1명은 못 갔었습니다. 신은섭이 그 자리에 끼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었던 신은섭. 하지만 객관적인 기량면이나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월등합니다. 편성은 잘 받았어요. 특우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약한 편성이 짜졌기 때문에 우승 차지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시속감만 좋다면 1번이 지켜주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번의 뒷자리는 정종교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 굳이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반 입상 경험 많고 수도권 협공 가능한 정종교가 직선에서 수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7번인 것 같아요. 1번과 7번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적극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범수의 선행감이 좋다면 몰고 와서 짰겠다는 견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3번까지는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교냐 김범수냐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 편성 정종교죠. 1번과 7번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6경주 그랑프리 결승전 경주입니다. 임채빈의 90연승 그랑프리 2연패가 달려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종진은 4연패에서 지금 5연승 그랑프리 5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종진도 이번에 좀 욕심내서 칼을 갈고 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임채빈에게 딴지 걸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임채빈의 90연승 그랑프리 2연패는 앞선 올해 보여준 경기력을 보게 된다면 무난하게 임채빈이 우승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정종진의 포지션이 앞으로 자리 잡느냐 뒤로 자리
잡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종진이 한번 힘을 썼는데 임채빈이 정종진 상대로 추입에 나갔었던 경주가 있었고, 대부분의 경주가 임채빈은 정종진을 뒤에다 붙이고 견준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앞선에서 인찬 있죠, 양승원 있습니다, 정혜민 있어요. 이들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종진은 마크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종진의 시속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11초 대 중초반까지 중후반까지 끌어내고 있는 정종진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다리 상태가 좋은 임채빈, 정종진하고는 또 엔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1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습니다. 정종진도 악착같이 추입 나서려고 할 것 같습니다만, 추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가져가게 된다면 1번과 5번의 동반 입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역대급 그랑프리 결승전 경주 중에서 가장 손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량 차이도 확실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번과 5번의 동반 입장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가장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선수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임채빈이 과연 정종진을 견제 나갔을 때, 경종진을 앞에다 뒀을 때 임채빈의 뒷자리를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찬이 있을 것 같고 정혜민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앞선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는 정혜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정혜민이 힘을 쓰고 임채빈이 넘어서는 작전, 정종진을 뒤다 붙이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 1번과 4번 정도는 뭐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4번 동반 입장을 뭐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뭐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때리든 정혜민이 때리든 임채빈은 반바퀴 지점에서는 힘을 쓸 것 같습니다. 정종진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 마음 먹고 힘을 쓰면 11초 때 중초반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진하고는 분명 시속차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1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많은 팬들이 임채빈이 부러졌을 때, 고전했을 때 과연 누가 머리를 칠 수 있느냐를 놓고 좀 많은 분들이 좀 고민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규하고 정혜민이 동솔 팀이죠. 전원규가 앞선에서 힘을 써주고 정혜민이 이를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임채빈이 정종진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빼앗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잘만 하면 정혜민의 양승원이죠. 정혜민의 양승원인 것 같습니다. 정혜민의 전원규 정도는 4번하고 3번이죠. 4번하고 7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임채빈이 고전하면 정종이까지 함께 고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3하고 4.7 주권 정도는 함께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굳이 임채빈의 90연승을 깨려고 들이댈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타협 좀 찾아 나간다면 1번과 5번 동반 입상 가장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만 하면 역대 중 그랑프리 결승전 중 가장 쉽게 저배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주인 것 같아요. 1번과 5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선이라고 한다면 전 정혜민 권해드리면서 이변 가능성 4번하고 3번, 4번하고 7번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랑프리 결승전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랑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랑 잘 준비했습니다. 전일도 첫 경주 고배당 80배가 넘는 고배당 고배당 코너에서 적중이 됐습니다. 잘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